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제는 유증, 사인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증,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증과 사인증여,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계약은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했는데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경제적 효과는 서로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도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유증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질의 차이는 법률행위의 성립면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주겠다는 의사와 수증자의 받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유증은 재산을 주겠다는 사람의 주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 7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 2명에게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겠다고 했고 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에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들 2명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그럼 됐나? 라고 했는데 오빠들이 촬영 현장에 있긴 했지만 상속을 받겠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부동산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변호사님,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남겼으니까 이 아들들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각색한 것인데요.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를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건과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해당 사례는 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 중에 자필증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증인이 없으므로 4가지 방식의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방식은 자필증서도 아니니까 결국 유언으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꼭 유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오빠들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언이 무효일 때 그 의사 표시가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인증여는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증자의 의사 표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로도 보기 어렵고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사인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아들 2명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도 현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촬영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만 유독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면 동석한 사람만 유리해지고 동석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그럼 오빠들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가져갈 수는 없고 결국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만 나누게 됐군요. 유증과 사인증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다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자기 재산을 주는 거니까 다시 안 준다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증은 재산을 준다는 단독행위이고 유증의 경우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유증을 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계약이고 상대방이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준다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시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관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 A가 있는데 2년 전에는 아이 B도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성화도 있고 아이가 예쁘기도 해서 제가 죽으면 아이에게 부동산을 준다는 각서를 쓰고 여자는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각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여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이에게 주기로 했던 부동산은 다시 안 주고 싶어졌어요. 여자에게 말하니 법대로 하자면서 난립니다. 각서대로 부동산을 아이에게 꼭 줘야 하나요? 네, 사례에서 각서대로 부동산을 아이에게 줘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각서가 유증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사안의 각서는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유증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가 자신이 죽으면 혼외자에게 부동산을 남긴다는 내용을 적었고 받는 사람의 법정 대리인의 날인도 있고 증여계약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니까 각서는 사인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부상행위로 실제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깨비로 유증과 사인증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증,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단독 행위.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 유증과 사인증여의 철회.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함.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 유증과 증여 문제로 알아보고 또 궁금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유증과 사인증여 사례와 같이 세부적인 개념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